봄은 자연에게 색을 선물한다. 매번 한결같지만 똑같지 않은 빛깔로 함께 어우러지지만 저마다 고유한 색으로 사람의 마음까지도 물들인다. 자연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법이 없다. 끊임없이 피고 지고 다시 태어나며 여러 번 옷을 갈아입는다. 수백 년 거듭해 피어올린 붉은 빛과 시간의 마디가 잡혀있는 대나무의 푸른 빛은 세월의 흐름이 녹아있다. 고인돌이 간직한 수천 년 세월의 빛깔이 풍경에 색을 입힌다. 고창의 봄은 드넓은 청보리 밭에서부터 시작된다. 온 세상이 초록빛깔로 물들면 바람도 진초록 물결을 일렁인다. 보리밭 사이길이 황토빛 얼굴을 내밀어 사람들 발길을 유혹한다. 누군가는 추억에 이끌리고 누군가는 낭만을 찾아 이 푸르름이 이뤄내는 세계 풍경 속으로 어우러진다. 먹을 것도 놓을 것도 많지 않던 시절, 청보리싹이 잘 올라온 이맘때쯤이면 보리밭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되곤 했다. 그거는 안 돼. 좀 열해. 올해 74, 백발이 성성한 김공진 씨가 까까머리 소년 시절 보리필이 불던 추억 속으로 되돌아가 본다. 이제 내가 이거 뽑아가지고 한번 불어봐잉. 옛날엔 보리 이삭이 자라날 이맘때쯤이면 보리서리도 많이 했다. 우리 그전에 배고픈 때 지금인 게 조금 올라왔어요. 이보다 조금 저기 할 때는 보리개떡 해가지고 먹던 어머니가 보리개떡 해가지고 먹던 옛날 것이 생각나고, 조금 있으면 지금 식량도 없지, 보리 떨어지지 쌀 떨어지지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로 춘궁기야. 이때가 시천이 다 먹을 거 아니요. 이만하면은 누가 참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요. 예부터 보리의 고장이었던 고창. 추억 속 보리밭은 지금 풍요의 상징이 됐다. 그 옛날 춘궁기를 견디게 해준 고마운 초록빛이 이제 고창의 봄을 대표하는 색이 되고 있다. 고창의 작은 샘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주변의 산과 구릉에서 흘러내린 물들과 몸을 합치며 서해까지 31km를 쉼없이 달려간다. 바로 고창의 젖줄 인천강이다. 인천강 흐르는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랜 세월 강을 굽어보며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기암 괴석들과 마주친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바위가 있다. 영락없이 사람의 옆모습을 닮은 이 바위는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보이는다. 이 마을 사람들은 호리병을 거꾸로 꽂아 놓은 것 같다 해서 병바위라고 부른다. 병바위는요, 여기가 선인최하라는 명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당에 걸맞게
호리병 술을 먹는 술병이라 해서 호리병 호자 호암자 호암이라는 마을이 있고 또 거기서 신선이 술에 취해가지고 당근을 이렇게 벗어서 던져놔서 당근바위가 있고 또 말을 메어놨는데 말 안장을 던져놨대서 안장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위는 전자암이라고 하는데 전어전자에다 암소자자입니다. 그래서 술 안주다. 술병과 술안주를 나타내는 바위, 그리고 제각기 독특한 생김새의 주변 바위들이 어우러져 신선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것 같다는 이곳의 특별한 지형을 만든다. 명당을 이루고 있는 바위들은 저마다 영험한 전설이 서려있다. 지도를 오면요, 애들이 잘 풀려가지고 엄청 잘 됐대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불도 이렇게 떼는 아구지도 해놓고 거가 저 넘어오면 이마치 한참 가면 거가 샘도 있어요. 저도 올라가서 한 번씩 되게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내려내 바로 집 뒤에라. 그래서 우리도 육남매가 잘 자라고 있어요. 마치 절벽을 깎아지른 듯 거친 바위도 오랜 세월 바위와 함께 어울려 살아온 고창 사람들에겐 정겨운 즉 할매 바위라는 푸근한 이름으로 불린다. 요즘 이곳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바위를 정복하려는 암벽 등반가들의 도전이다. 바위 위에 가깝게 올라서면 바위가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아득한 세월 동안 이곳에선 다양한 형상을 한 바위들이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산이 낮고 들이 넓은 고창은 예로부터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다. 까마득한 세월을 거슬러 올라 수천 년 전 선사시대 때부터 이 땅에 삶이 이어져 왔음을 말해주는 풍경이 있다. 마을 뒷동산에 누군가 무질서하게 흩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돌들이 바로 그 오랜 역사의 흔적이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기름진 땅을 찾아와 움막을 짓고 농사를 시작했고 하늘에 올릴 제단과 무덤을 돌로 쌓아 올렸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규모나 다양함에 있어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마을 주민들에겐 그저 익숙한 고향 마을 풍경이다. 어렸을 때 제가 여기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는 상당히 고인돌인지도 모르고 높은 바위로만 생각하고 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무슨 바위 위에다가 나물도 널고 고추도 널고 이런 기억이 남습니다. 오랜 세월 바람과 나무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온 고인돌은 역사 속 숱한 비밀을 간직한 채 평화롭게 침묵하고 있다. 고인돌은 침묵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30톤이 넘는 고인돌 상석 하나를 옮기는데 성인 남성 300여 명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수천 년 세월의 속삭임을 들으며 고인돌 길을 걷다 보면 구불구불 휘어진 길이 산속으로 발걸음을 인도한다. 오래된 옛길을 따라 언덕을 넘어오면 갑자기 눈앞에 그림 같은 연못이 펼쳐진다.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였고 아래쪽엔 저수지가 가로막는 바람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고인물은 원시 상태의 습지로 보존될 수 있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가던 이 습지는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가치를 뒤늦게야 인정받았다. 태고 시절처럼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오로지 자연의 힘만으로 생명이 움트고 자라는 것. 운곡 습지는 비무장지대에 버금가는 생태의 보고다. 우리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가 30년 정도 됐는데 이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자연 상태의 그냥 습이 우거지고 그 습지가 그냥 그대로 보존돼 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나름대로 자기 환경에 맞춰 살다 보니까 지금 발견되는 식물들이 한 450종 정도, 그 동물로는 뭐 사기나 수달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선운산은 그다지 높진 않지만 숲이 울창하고 곳곳에 기암괴석이 봉우리를 이루고 있어 그 경관이 빼어나다.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백제시대 때 세워지고 신라 진흥왕이 머문 것으로 알려진 천년 고찰에는 오랜 세월 한결같은 빛과 색이 있다. 500년을 피고 져도 봄이면 어김없이 핏빛 처연한 붉은색으로 세상을 온통 물들이는 선운사 동백꽃. 미당 서정주 시인은 선운사에 왔다가 아직 채 피지 않은 동백꽃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하기도 했다. 선운사 동백꽃을 보기 위해 서정주 시인이 넘나들던 질맞이의 길은 마을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배어있는 고갯길이다. 수많은 작품에서 고향길에 얽힌 신화를 이야기하고 유년 시절의 추억을 노래한 서정주 시인의 생가다. 5살 때부터 고독의 맛을 알았다는 시인이 9살 때까지 살았던 집이다. 이 마당에서 그는 어떤 꿈을 꿨을까? 고향에 돌아와 바로 옆 초가집에서 홀로 살며 서정주 시인의 생가를 지키고 있는 동생 서정태 씨. 그 역시 시인이다. 이 집 마당을 거닐고 있으면 80년 전 옛 추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손에 잡히는 것만 같다. 여덟 살 터울의 형은 동네에서 소문난 수재였다. 옛날은 책을 한 권 떼면 책거리라는 것을 하는데 보통 한 반년쯤이나 걸려서 전부 하는 것을 불과 열흘 동안에 전부 다 배웠으니까 떼었으니까 동네에서는 신동이 났다고 그러고 그래서 동네 잔치를 했어요. 그때 봄이었던가 봐 아마 이때나 되었겠죠. 그래서 진달래 핀 저 뒷산에 가가지고 뭐 머슴기다 술도 못 지고 가가지고. 그때 그 시절 시인의 감성을 일깨우던 고향 풍경 속에 그의 아름다운 시어가 색이 돼서 되살아난다. 서정주 시인이 잠든 언덕 아래 마을에는 정겨운 골목길의 담장과 지붕마다 누님을 닮은 꽃, 국화의 노란 빛깔이 사시사철 풍경을 수놓고 있다.
미당은 자신을 키운 팔알이 바람이라 고백했다. 시인의 마을과 맞닿은 서해 바다에선 저 멀리 변산반도가 보이고 갯바람이 쉼없이 불어온다. 바다와 강, 산과 바위,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고창엔 갯벌도 풍부하다. 이른 새벽, 백합조기를 캐려고 썰애질이 한창이다. 고창 갯벌은 진흙갯벌과 모래갯벌이 다양하게 분포된 게 특징인데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기름진 텃밭이기도 한 갯벌은 하루에 한 번 가장 분주해진다. 물때에 맞춰 하나라도 수확물을 더 건지려면 바쁘게 손을 놀려야 한다. 요즘은 노랑조개가 제철인데 진흙 속의 모습을 감춘 황금빛 껍데기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봄을 맞은 고창 앞바다에 꽃게잡이 배가 출항을 한다. 요즘 꽃게잡이와 함께 주꾸미잡이도 한창이라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띈다. 누구나 바다로 나가는 어선 안에선 만선을 꿈꾼다. 바다가 매년 풍년을 약속하는 건 아니지만 예로부터 이 지역 바다는 어부들에게 꽤 후하고 넉넉한 편이었다. 우리 어민들이야 만선할 때가 최고 기분이 좋죠. 근데 사실상 항상 만선을 하란 법은 없고 또 이게 또 그 해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도 있고 물 수온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도 예년과 같이 꽃게가 막 풍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작황은 좋습니다. 꽃게와 어부의 소박한 바람까지 함께 실은 배가 항구로 돌아온다. 오래된 어촌 마을의 또 하나의 일상이다. 바다를 불러들여 햇볕 아래 가두고 시간을 더하면 물 위에 은빛 꽃이 연근다. 그 오랜 시간의 결정체 소금을 걷는 일은 고창의 아주 오래된 풍경이다. 70년 전부터 이곳엔 광활한 염전이 형성됐고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소금밭을 일궜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염전이라 했지만 지금은 겨우 몇 가구만 남아 명맥을 잇고 있다. 소금 한 삽을 얻기 위해선 그 이상의 땀을 쏟아내야 한다. 일이 힘들다고 인부들이 모두 떠난 자리에 부부만 남아 고단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고창의 소금은 선운사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백제시대 때 해적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살 길을 열어준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지금도 각 생산한 소금을 선운사에 공양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벌막에서는 이제 조금 때 물이 바닷물이 안 들어올 때 다 멀리 있을 때 그때 이제 바다를 갈아가지고 갯벌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아놓으면은 바람을 해가지고 이제 거시기전에 다 바라면 그가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놈을 걷어서 솥에다 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을 구웠어요. 화염을 구웠어요. 수천 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땅 고창. 사람 사는 모습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자연은 한결같다. 사람들이 모양을 내고 색을 덧입히지만 진정 풍경에 색을 더하는 건
세월뿐이다. (5월의) 고창은 화려하다. 파란 하늘 아래 흐드러지게 핀 연분홍빛 벚꽃의 향연. 눈부시게 화사한 꽃나무 사이로 고색 창연한 성곽길이 이어진다. (550년) 전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라도 여러 고을 백성들이 힘을 합쳐 쌓아 올렸다는 고창 읍성이다. 호남 내륙 지방을 지키는 방어선이었던 이 성벽이 역사의 숨결을 이어오는 동안 전설도 함께 전해져 내려온다. 여인들이 돌 하나씩 머리 위에 이고 성 밟기를 하는 풍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6km 길이의 고창 읍성을 세울 때 사람들은 흙 한 줌, 돌 하나도 직접 손으로 모아와 쌓아 올렸다. 자연석과 흙으로만 이루어진 성곽길은 아마 여인들의 성 밟기를 통해 더욱 단단하게 다져졌을 것이다. 한 바퀴를 돌면 다리병이 나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를 돌면 극락순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읍성은 유운달이 들었을 때에는 초엿새, 스무엿새, 열엿새 이렇게 엿새가 끼는 날을 한 달에 3바퀴씩 돌고 있답니다. 그래서 1년이면 엿새가 낀 날은 성 밖에 성황을 이뤄서 수백 명들이 성을 돌고 있지요. 오랜 세월 숱한 발걸음으로 다져졌을 성곽길은 수많은 이들의 기원을 담고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성밟기를 하다 잠시 지친 걸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곳. 울창한 대나무 숲이 나타난다.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들이 하늘도 가릴 기세다. 20m 높이로 단단하고 곱게 뻗어있는 대나무 기둥에서 세월의 마디를 느껴본다. 마치 성을 지키는 장수들처럼 무리지어 서 있는 대나무 숲은 고창 읍성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장관이다.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다. 자연은 절경을 이루고 예술과 문화는 깊은 내력을 자랑하는 곳이 고창이다.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고창 읍성 아래서 판소리 가락이 울려 퍼진다. 3, 4, 5 모여 판소리를 배우는 모습이 여기선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가 이곳이 바로 판소리의 본고장이기 때문이다. 여기는 우리 판소리 읍성 바로 앞에 동리 신재호 선생의 고택이 있다. 한국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신재효는 판소리 6마당을 집대성한 인물이다. 이 방은 신재효 스님께서 후학들을 길러내셨다. 조선시대 땐 이 집으로 전국 각지의 광대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신재호 선생은 광대와 기생들 사이에서 입으로만 떠도는 가락과 가사를 모아 글로 정리했다. 그는 광대들을 먹이고 재우며 글도 가르쳤는데 그의 집에선 항상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에는 여자 명창이 없었는데요. 고창 출신인 진채선 명창과 김소희 명창 등 수많은 여리 명창을 배출하셨었어요. 그중에서 자기 제자인 진채선 명창을 사모했었는데요. 흥선 대원군에게 빼앗기자 그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도리아가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과 먹과 흥을 하시는 멋진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술은 시간을 넘어 이어진다. 소리를 남기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350년 전부터 선조들이 사용해온 전통 나침반 윤도다. 오래된 대추나무가 60년 장인의 손길을 만나 24방위에 음양오행까지 담아내는 윤도가 된다. 만드는 재료와 도구는 모두 자연에서 얻는다. 이 돌은 그 350년 된 천연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늘을 만들 때 만들어서 자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력을 넣기 위해서는 이 자석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깨져버리죠. 흐르는 세월, 많은 이들의 여정에 길잡이 역할을 해온 윤도는 장인의 길을 택한 부자의 대물림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둥둥내서 둥둥내서 이리 보아도 내 낭 자연은 오랜 세월을 더하며 더 아름답고 빛나는 색을 입는다. 그리고 이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더 깊은 멋과 소리를 내는 곳. 이곳이 바로 고창이다.